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에 대한 강의를 할 독거의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34강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장무장 높이 올라가지요. 한 단계 툭 뛰어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지리학에 대해서는 팔진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소하실 거예요. 이 팔진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이 팔진법을 알아야 풍수 지리학의 진실한 입문이 됩니다. 그래서 고단위에요. 팔진법에서 삼진법으로, 삼진법에서 오진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팔진법이라 하는 것은 복, 기, 랑, 용, 입수, 좌, 득, 파 해서 8개를 가지고 팔진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8개를 가지고 산의 용도 보고 입수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 8개를 알면은 개도 줄줄줄줄 풀어내요. 산에 가서. 그리고 산에서 산사주가 있어요. 사람처럼 입수, 좌, 득수, 파, 향 해서 이 사주가 있는데 향은 대운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고귀한 학문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이 복기량용, 입수자득파 이 팔진법을 아는 사람은 아주 많이 아는 분이에요. 이기법에서부터 형기까지 갖춰진 것이 이 팔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안다 소리를 들으려면 팔진법 딱 들어가면 8개 나오죠. 또한 모든 오행이 싹 나와요. 오행뿐만이 아니라 산에서 개를 딱 뽑고 산에서 사주를 딱 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과제입니다. 이건 모르면 산에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 팔진법을 달달달달 아는 사람이 10,000명이 한 2~3명밖에 없어요.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뛰어오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용에서 몇 기를 찾았죠. 그러면은 오늘은 몇 기에서 입수가 하고 이 입수를 하면은 무슨 입수에는 무슨 자양이 나온다 정해졌다고 그랬죠. 이것이 통맥법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24산에서 24산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24산이라고 하면 24룡이에요. 24룡에서 지난번에 용에서 맥을 찾는 법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 버리고요. 지금은 입수해서 무슨 입수를 했으면 무슨 자양이 나온다라는 것이 정해져 버립니다. 통맥이라 하는 것은 입수맥과 혈처의 자양과 기가 통해서 화합한다 해서 통맥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건해맥으로 들어와서 입수를 하면은 건해맥 아래서는 임좌가 통맥이 되어요. 건해맥에서는 임자를 놓는다. 개맥에서는 자자를 놓는다. 알아두시고요. 간맥에서는 계자를 놓는다. 또 해맥에서는 축자를 놓는다. 이렇게 다 싹싹 나오죠. 묘맥에서는 간자를 놓는다. 간맥에서는 인자를 놓는다. 을맥에서는 미좌나 묘자를 놓는다. 사오룡에서는 갑자를 놓는다. 알아두시고요. 손맥 아래서는 을자를 놓고 을맥 아래서는 진자를 놓습니다. 사룡 아래서는 손자를 놓고 묘맥과 진맥 아래서는 손자를 놓고 또 신맥 아래서는 오자를 놓는다. 병맥 아래서는 곤자를 놓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곤맥 아래서는 지지신자 신자를 놓습니다. 곤맥이나 술맥 아래서는 경자갑향을 놓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맥과 경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아래로 내려가서 유자묘향을 놓는다. 딱 정해졌죠? 맥기와 자향과 혈과 지기가 상통해서 합해서 합금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통맥법 그렇습니다. 이것이 맥기와 자향과 혈과의 통맥법.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 묘지 속에 들어간 망인과 이제 맞춰줘야 되죠. 다음에 이것은 해드리고, 오늘은 무슨 맥에 무슨 자를 놓는다라는 아주 중요해요. 딴 하니까 달달달달 애야 부르세요. 그래야만이 산에 가서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데라도 산봉우리 좋은 데만 있으면 골로 갖다 들이대버려요. 그 산봉우리가 좋다 해서 골로 놓는 것이 아니에요. 산이 없으면 물러 놓습니다. 자양 안산을. 자양은 반드시 이 통맥의 법이 있으니까 이 통맥의 법을 애아두시기를 바라고, 애아두시면 산에 가서 좀 무슨 맥에 무슨 입수니까 무슨 자양 놓는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지난번에는 무슨 용에 무슨 맥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무슨 맥에서 무슨 입수를 하면은 무슨 자가 나온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몰라서도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의로 들어가 가지고 계암 아래에서 쌍와혈로 떨어지는 거, 이게 뺑 둘러있는 것이 바위예요. 귀한 바위 속에서 쌍와구구를 이루고 혈을 맺은 것을 두 개의 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쌍분이 떨어지죠. 상하로 떨어지면은 상하혈, 좌우로 떨어지면 쌍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귀신기자, 기암, 바위암자, 이거 바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는 쌍내를 이루고 와혈로 떨어진다. 혈이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용부터 봐야 돼요. 그전에는 국만 쫙 내가지고 이제 국만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용에서 무슨 용으로 내려오니까 이 용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으시라고. 무슨 용으로 내려오니까 무슨 맥이 되고 무슨 입수가 되니까 무슨 자양에 무슨 득수 무슨 파가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간인용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작이 돼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다시 임간맥으로 획 돕니다. 임간맥으로 돌아 가지고 철이 딱 떨어지는데, 임입수에서는 무슨 자가 나온다겠어요? 임감, 자계를 계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자자오향이 나올 것이다. 임자 하면은 해 속으로 또 들어가면은 무슨 자가 나옵니까? 유자가 나와요. 이렇게 무슨 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감입수를 해서 돌아와서 혈을 맺었으니, 임감에서 맺으면은 본입수를 또 딸 수가 있어요. 임좌로. 이것이 변법인데요. 좌양은 임자 병양으로 옆으로 돌아서 행혈, 옆으로 뺑 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맥이 간인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인간방으로 해서 딱 다시 임입수로 해가지고 임자 병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득수는 손득수에 파는 사파라. 딱 나오죠? 간인용으로 내려가고 이 가해벌도 이루고 해두를 해가지고 맥기가 맥기로 변해서 임간맥이죠. 임간맥에서 임입수를 해가지고 다시 임자 병양을 했는데, 임선정이 딱 나와버리죠. 임손정, 임손사 이렇게 해서 딱 나와요. 그러면은 임자 병양을 하고 손득수에 사파를 했어요. 그래서 임손사가 딱 나와버리죠. 임성정, 임선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입수와 자향과 득수와 파를 아는 법이에요. 간인에서 용이 내려와 가지고 임감으로 해두를 해서 임입수,
임자를 놨는데 손득수에 사파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산상에서 홀로 고독하게 와국을 이루고 혀를 맺는 것을 지금 알아봅시다. 이게 조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홀로 기독, 나 홀로 쭉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사청을, 삼태를 이루고 여기도 삼태요, 여기도 삼태요. 삼태를 이루고 삼태육경을 이루고 혀를 맺었는데 어디다 맺는가?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백회열에다 맺는 것이 즉 산상내로 올라가가지고 와국을 이루고 맺는 혀를 갖다가 산상 도과열이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독자. 산상에서 홀로 와국을 만들고 혀를 맺은 것을 산상의 도과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손사에서 조산을 두고 건태를 이루고 내려옵니다. 문제는 건태를 비록 내려오지만은 건입수를 다시 해가지고 건자소냥을 만들어 놨어요. 돌아서 다시 조산을 보고 혀를 맺는다. 이것 보고 영룡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용이 영룡인 듯 하지만은 아무나 자양이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와혀를 맺을 때 조산을 보고 맺기 때문에 손사 건자소냥으로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괴이한 혈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은 사실상 웬만한 치사들은 잣대를 못 해버립니다. 무령으로 보면 어쩌습니까? 첩첩산중에 촛불은 어쩌습니까? 산이 많이 있는 곳 속에서 아름답게 화성체로 산상으로 올라가지고 백회혈에다가 혈을 맺는 것이 괴등혈이나 촛대혈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촛대혈. 개혁에 가서 손사를 보고 만들어 이렇게 손사병이 아름답죠. 아름답기 때문에 왕비가 나오고 문장 제사가 나옵니다. 좌측에다가 삼태봉을 세워놓고 산상으로 올라가서 숨은 듯이 혀를 맺었다. 이 좌측에다가 삼태봉 하나 둘 셋 삼태봉 하나 둘 셋 또 삼태봉 이렇게 삼태봉을 만들어 놓고 획 돌아가지고 산상으로 올라가서 혀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득수는 가까우면서도 먼 곳에서도 두었으니 개득수의 정파를 하고 득수는 가까운 곳에서 혈처 가까운 곳에서 득수를 해가지고 개득수의 정파를 했다. 여가 득수예요. 이게 한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가 파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한문이 되는데 수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수구 밖에 있는 것이 한문입니다. 그래서 태음 금성체가 한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한문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러나 한문은 다른 데 곳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태의 자각의 혈은 이마에다가 올라가가지고 백혈로 맺었고, 과엽이 또한 삼태요. 이 과엽인데 이것 또한 삼태요. 이것 또한 삼태라. 삼태를 양방에다 두었으니 삼정승이 나오고,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래서 삼정승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과엽은요, 64 과엽이 있는데, 무엇이 나오고, 무슨 혈이 무령으로 떨어지고, 64개가 무슨 캐로 나오고 정해주는 것이 과엽이에요. 그럼 영성은 어떻습니까? 영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령이요, 광령이요, 양령이요, 생령이요, 사령이요. 영성을 보고 8개의 용과 24개의 용을 찾아보고, 과엽을 보고, 과엽이 64개예요. 88은 64죠. 8개 용 하나에 8개씩이 과엽이 듭니다. 그래서 88은 64 해서 64가 과엽이에요.
이 가엽은 혈처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혈을 찾아요. 그러면 혈에서는 혈토를 알려면 결인체에서 혈처 뒤에 결인이 있죠. 결인 입수. 그것을 파보면은 혈처의 몇 자 몇치에 파면은 무슨 흙이 나오고 무슨 독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성씨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성진봉을 보고 성진봉이 성현은 성씨가 들어갑니다. 성진봉이 목성체면 목생화, 화성씨가 들어가요. 그러면 성진봉이 토성이면 어떻습니까? 토생, 금성의 성씨가 그 혈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알고 나면 간단한데 이것을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것까지 하면 몇 년을 해도 못 옵니다. 지금 내가 50여 년이 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올바르게 갖춰놓은 것만 쏙쏙 빼서 알려드린 것이에요. 영송 가지고 8개 룡하고 24룡을 찾는다. 과엽을 보고 64과엽을 찾고 64개를 찾는다. 성진봉을 보고 혈처에 들어갈 성씨를 찾는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것을 팽팽 돌려놨어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부하다가 선인들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결과는 간단해요. 어떻게 생겼은 게 어떻다라는 것을 뺑뺑 돌려고 알려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팔진법을 알면은 도사가 되어버립니다. 복기, 랑용, 입수자, 득파 이거 깨우쳐버리면요 지리학의 70% 이상 눈에 떠져버리고 오행도 그 속에 다 들었으니까요. 선천이 무엇입니까? 하도가 선천이요, 락서가 후천이에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하도가 선천이고 락서가 후천이더라. 월봉이 안산이니 효자와 충신이 대대로 나오고 거부가 나와도 호걸이 나온다. 돈이 많아도 사람이 좋아가지고 만인간을 살리고 어진 사람을 호걸이라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처의 대강 아니라 특이합니다. 안산이 없으니까 큰 강으로 안산을 했다 그 말이에요. 큰 대자, 물강자, 안대안자. 그래서 대강안을 이 물로써 안을 안산을 놨다. 다 특이한 거예요. 쌍화혈인도 틀리고 산상에 도과혈도 틀리고 와로 와국으로 맺었을 뿐이에요. 이거는 도렬입니다. 이 도렬에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안산이 주로 산으로 많이 되지요. 그런데 50%는 물로 안산을 놓습니다. 도렬에서는 산보다도 물이 더 중요해요. 삼길 육수방 있죠. 진경해 이게 삼길입니다. 육수방은 손, 신, 태, 정 이런 거 간병 이런 것이 육수방이고 이런 것에 똑같이 산 덩어리들이 있어서 상응을 혈초하고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발복을 해요. 갑방에서 영이 나와가지고 갑묘령으로 내려오다가 이 갑방에서 영이 나와가지고 갑묘령으로 내려오다가 그 말이에요. 갑자 내려와가지고는 다시 간방에서 박한을 하고 갑묘맥으로 들어와가지고 갑입수에 갑자를 했는데 갑묘입수에 갑자 경향을 했습니다. 건득수의 정파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앞에 산이 멀고 멀어서 안산을 못 놓으니까 안산이 어지러서 못 놓으니까 물로 안을 했다. 물이 안산이면 어떻습니까? 물이 대강으로 있어버리면 물로 안산 찾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단 물이 저수지나 이렇게 있으면 찾기가 쉽죠. 그런데 바다나 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어디로 안을 놓을 것이냐. 둥그스름 해를 안고 도는 곳 중앙에다가 놓습니다. 좌양을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로 안산을 하니 당대 발복에서 거부가 나오고 12대를 거쳐서 삼품의 벼슬이 끊어지지 않고 12대를 나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처 앞에 대강수가 금간옥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벼슬아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온다. 금간옥대. 텔레비를 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혁기 차죠. 그것을 갖다가 금간옥대라고 그래요. 간묘, 갑으로 수절을 내려와가지고
간묘 이걸 아셔야 돼요. 간묘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과엽을 이루고 간방에서 박환을 합니다. 꺾어지거나 봉우리를 세운 것이 박한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맥기봉이죠. 맥기봉에서부터서는 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묘맥에 간묘 입수를 해가지고 빡 뜯어죠. 그래서 갑자경항이 나왔는데 건득수의 정파를 해요. 자양하고 딱 맞죠. 건갑정 삼합이 딱 맞죠. 건갑정 해묘미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혈이 완성이 됩니다. 1번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위 속에서 맺었고 2번은 어떻습니까? 산상에서 이게 기경계혈이에요. 어려운 혈이에요. 혈 찾기가. 두 번째는 홀로 산상으로 올라가지고 와국을 만들었는데 조산을 보고 만들었다. 세 번째는 출렁출렁 간목이 씩씩하게 내려와가지고 간방에서 박한을 하고 다시 간묘 맥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간묘 입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경향을 놓고 물로 안산을 놓았더라. 득수는 건득수의 파는 정파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꼭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려도 지루하면 안 돼요. 달리 이것을 뽑으려면은요 무진장이 힘듭니다. 막 붙여가지고 빼면 얼마나 책이 한 군데 앞으로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중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왔으니까 이제 용혈도, 이리성, 두사충, 이어성, 옥룡자, 또 무학대사 이런 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용혈도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강의부터는 가령 서울 어디 가면 무슨 열이 있다. 이것을 용혈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무슨 자에 무슨 득수, 뭔 멋이 나온다. 이런 것을 써놓은 용혈도를 하나하나 나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를 가서 혈을 찾을 수도 있고, 혈이 써졌으면 좋은 구경을 할 수가 있죠. 이 복기량용, 입수자 득파, 이것은 최고 학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풍수지리학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은 제대로 된 책과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